안녕하세요.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크리스틴 헨스고요. 저는 LA 카운티 경제기획국의 자본개발팀 부국장입니다. 그래서 제네시스 LA와 협력을 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네,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 매입 기금은 어 저희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설립한 경제개발 기금입니다. 현재 2단계에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좀 더 기회를 많이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통해서 상업용 부동산을 어 개발하고, 그래서 비영리 단체나 여러 유명 기업의 창업 및 성장을 지원하면서, 네, 그래서 지역 사회에 좀 더 많은 주택을 또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네, 그리고 우리 커뮤니티 안에 계신 분들의 문화를 위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금은요, 정말 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단체들을 위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단계 신청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이 Q&A에 남겨주신 질문들에 대한 답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들 뭔가 더 통찰이 생기고, 그리고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이 기금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바를 여러분들이 좀 더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몇 주 전에 저희가 또 이런 회의가 있었는데요. 그때 드렸던 정보와 좀 비슷한 정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또 대면으로 또 웨비나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아미나 하센은 프로그램 매니저인데 오늘 이 자리에는 참여를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늘 참석을 못해서 그 부분을 알려드리고자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전 디 시모네고요. 전 제네시스 LA의 CEO입니다. 그래서 세라와 주미어와 함께 이 프로그램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네시스 LA는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전역에 저렴한 주택, 지역사회 시설, 경제 개발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사명에 부합하는 개발 사업에 자본과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대출 기금입니다. 제네시스 LA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경제개발국과 협력하여 상업용 부동산 매입 기금을 운영하는 제3자 개혁업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후보자들을 선발하고요. 그분들에게 기술 지원을 또 제공합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같이 협업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사실 저는 세라 해리스고요. 그래서 이 기금 프로그램에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크리스틴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뭐 할지 대충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기금의 개요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신청서 개요를 알려드릴 거고, 그래서 1단계 신청서에 대해서 질문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금은요,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게 상황 면제 대출을 제공하여 비어 있거나 방치되었거나 임대율이 낮거나 활용도가 낮은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상업 지수를 활성화하는 데 목표가 있고요. 그래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전역에 공평한 경제 개발 촉진을 위해서 어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5개 행정구역 각각에서 최소 한 주 이상의 사업이 선정된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각 사업은요, 최대 34만 달러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환 면제 기금입니다. 그래서 제2 행정구역의 사업은 추가로 최대 100만 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구역은요, 네, 그러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지원 금액은 카운티의 재량 및 예산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금을 받게 될지는 이제 2단계로 넘어가셔야 정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수혜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가 지원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세 가지 유형의 법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중소기업, 비영리 단체, 소규모 개발업자. 네. 그래서 어 중대형 규모 개발업체는 적격 기관과 파트너십을 맺는 경우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중소기업이란 독립적으로 소유 및 운영되며 해당 분야에서 지배적 지위를 갖지 않는 영리법인이고요. 최근 3년간 연평균 총 매출액이 1,600만 달러 이하, 캘리포니아 주에서 정의한 직원 수 100명 이하 또는 직원 수 25명 이하의 제조업체입니다. 제 대상은 대기업의 자회사, 페이퍼 컴퍼니 및 대출 지원 목적으로만 설립된 법인입니다. 그래서 법적 지위를 가진 모든 유형의 활동적인 비영리 단체, 지역개발공사 및 지역 토지 신탁 포함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활동적이고 적법한 법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비영리 단체 정관, 조직 내규, 단체 및 계열사 조직도 또한 저희가 요청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동산 개발 회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주민들을 대상으로 상업용 또는 복합 용도 프로젝트 개발 경험을 보유한 회사여야 합니다. 독립적으로 소유 및 운영되는 회사여야 되고 지난 5년간 누적 개발 규모가 5천만 달러 이하여야 하고요. 완공했거나 현재 소유하고 있는 수익형 부동산 또는 프로젝트가 5개 이하인 회사. 중대형 개발 업체도 적격 회사 파트너십을 맺는 경우 고려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5천만 달러 이상이고 만약에 5개 이상 어 완공을 했다. 그랬다면 이제 그 또한 신청서에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적용하는지 알려드립니다. 네, 그냥 상업용 부동산 매입 기금은요, 세 가지 유형의 부동산에게 매입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비어 있거나 방치된 부동산입니다. 2년 이상 비어 있는 부동산, 빈 토지와 빈 건물 또는 방치된 건물이 있는 부동산을 모두 포함합니다. 두 번째로는 공실률이 높은 부동산입니다. 지난 12월 개월 동안 평균 공실률이 30%에서 50%, 건물 규모에 따라 다른 그런 부동산입니다. 세 번째는 활용도가 낮은 부동산이고요. 그래서 최대 개발 잠재력까지 개발되지 않은 부동산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의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동산은 상업 지역에 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저희가 기금을 주느냐. 그러니까 매입하는 모든 부동산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도가 있는데요. 이거 웹사이트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서에도 웹사이트에도 그래서 주소들 넣으면 어떤 지역에 속하는지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 지역에 저희가 이제 골고루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카운티가 적극적으로 재개발 계획 및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상업 지구에 위치한 프로젝트에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명단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조건들을 있느냐. 그래서 기금 수혜자는 보니까 이후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30년 동안 적용되는 제한 사항을 담은 부동산 약정에 동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제한이 있는 이유는요. 매입이 이제 지역 사회의 확 상호 활성화에 도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공적 개발이거든요. 그래서 5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용도로 상업 공간을 임대하되 최소 51%는 소규모 사업체에 임대해야 합니다. 리모델링 기간 동안 기존 임차인에게 임시 이전 및 우선 복귀권을 제공해야 합니다. 취득한 부동산을 리모델링 및 재건축을 해야 합니다. 최종 상업 임차인에게는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재개발 복합 용도 프로젝트의 경우 저렴한 주택 제공에 대한 추가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네, 주택과 그런 상업 공간을 둘 다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 계약 제한 사항을 충족하는 한 소유주가 직접 거주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채팅방에 어 네. 통역이 쪼끔 네, 말을 천천히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내용은요. 그래서 계약 제한 사항에 충족한다면 소유주가 직접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네. 신청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프로그램 절차에 대한 개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단계 신청 단계가 있습니다. 첫 1 단계는요. 현재고요. 사전 자격 심사 신청입니다. 그래서 자격 요건을 충족한 모든 신청사가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조직 배경 정보를 제출하고 프로젝트 비전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 단계가 있는데요. 1 단계가 마치고 모든 신청자가 신청을 하고요. 그래서 카운티에서 2 단계로 진행할 신청자들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 최종 이제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고요. 그래서 대상 부동산을 선정하고 프로젝트 제안서를 구체화하며 프로젝트 전체 실행을 위한 자금 조달 계획을 확정합니다. 그래서 쪼끔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네. 그래서 사전 자격 심사 신청서 제출 기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5월 5 일부터 6월 30 일까지고요. 그다음에 자격 요건 심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신청서를 검토하게 되고요. 그리고 8월 중순에 어 하전 심사를 에서 선정된 분들에게 2 단계 신청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2026년 겨울 2027 년에는 이제 매입이 어 지급되기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일정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1 단계 신청서는 지금 현재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보면요. 이런 지침을 보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1 단계 신청서는 2026년 6월 30일 태평양 표준시 오후 11시 59 분까지 작성하셔야 됩니다. 신청 시에 다음 정보가 필요합니다. 신청서 담당자 연락처, 기본적인 조직도 및 재정 정보, 프로젝트 비전 제안서, 과거 부동산 및 커뮤니티 개발 경험 관련 정보, 그리고 팀으로 신청하는 경우 2기관 모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 팀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지침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조직으로 신청하든지 두 조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조직이 같이 하나의 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주 신청자가 있고요. 부신청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 신청자가 신청서 작성 및 선정 시 모든 요건 충족에 대한 주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연락자고요. 그리고 아까 적격 사업체 유형 세 가지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기업, 중소기업이나 비영리단체 또는 소규모 개발업체여야 되고요. 부신청자는요. 선택적인 부분이고요. 그래서 주 신청자와 공동으로 신청하는 선택적 파트너 기관으로 보완적인 역량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계획 및 실행에 대한 책임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모든 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적격 기간 유형 세 가지 중 하나 이상이거나 중대형 개발업체여야 합니다. 그래서 팀으로 신청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이게 디자인한 배경은요. 그래서 주 신청자가 더 주요 책임을 짓고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부신청자는 이 프로젝트를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이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단체와 함께 그러니까 팀을 맺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요. 이 팀이 뭐 이 1 단계에서는 하나의 뭐 법인을 따로 만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선정이 되시면요. 그러면 이제 조직이 하나의 법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1 단계 신청 시점에 새로운 법인을 설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이게 조직에 대한 정보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섹션에서는 일반적인 조직 및 재직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그래서 팀으로 신청하는 경우 주 신청인과 부신청인은 각 질문에 대해 별도의 조직으로 답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 신청인과 부신청인이 있어요. 그래서 팀 구성 방식을 여쭤보게 되고요. 단일 법인인지 아니면 2개 법인으로 구성된 팀인지, 주요 연락처 정보, 조직 배경, 사업 모델, 운영 기간, 정규직 및 비정규직 직원 수 등을 여쭤보게 됩니다. 또 웹사이트도 제공하셔야 되고요. 정말 그런 근간이 되는 정보입니다. 그리고 자격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신청서는 다음 최소 자격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함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 "예."라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 어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만약에 이 중에 하나를 뭐 "예."라고 답을 못 하신 경우에는 저희가 그 배경을 설명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이제 검토를 할 텐데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네 이 충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격 조건을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 신청자는 다음 적격 법인 유형 중 하나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비영리단체 또는 소규모 개발업체여야 되고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에서 사업체 또는 비영리 단체로 설립 및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난 3 년간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 사업을 운영해 왔어야 하고요. 연방, 주 또는 지방 정부기관의 제재를 받지 않았으며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계약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미해결 위반 사항이 없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청서 제출 요청을 받을 경우 2 단계에 위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필요한 서류는 다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은요. 이제 재정 정보에 대해서 여쭤보는데요. 그래서 최근 회계연도 예산을 여쭤볼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 3 년간 매년 순이익 또는 순자산 증가를 기록했는지 여부,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정적 준비 상태 및 경험에 대해 여쭤봅니다. 그래서 부동산 취득, 개보수 또는 신축을 위해 대출을 받았는지 여부,
사업 또는 조직 확장을 위해 대출을 받았는지 여부, 사업 또는 조직 확장을 위해 자본주도 또는 보조금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러면 이제 신청자 정보 부분이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프로젝트 비전 섹션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섹션에서는요. 팀이라고 하면 뭐 따로 개별적으로 답하는 게 아니라 같이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부분은 신청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우선순위 지역, 예상 프로젝트 규모, 그래서 팀으로 신청한다면 같이 답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그래서 모든 프로젝트의 막 구체적인 부분을 모두 적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부분을 이루고 싶으신지 그 부분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프로젝트가 해당 지역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그 부분이 또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섹션에서는요. 우선순위 지역, 예상,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맵에서 보여드린 대로 5가지의 지역이 있는데요. 선호도 순으로 순위를 매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 지역을 더 선호하시는지, 그리고 설명 형식으로 선호하는 지역을 선택한 이유와 특별히 목표로 삼는 지역이 있는지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카운티에서 적극적으로 재개발 계획 및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다음 우선 개발 구역에 위치하거나 그 인근에 부동산을 매입하려는 신청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네, 지역이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LA 카운티 상업용 부동산 매입 기금 웹사이트에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신청서에서도 어느 지역을 선호하시는지 네,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유형에 대해서도 답변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3가지의 프로젝트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사이클1에서 나온 그냥 샘플 사진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인지 대충 보여드리려고 넣은 사진들이고요. 프로젝트 유형에서는요. 바로 입주 가능한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은요. 그리고 매입 후 리모델링 또는 매입 후 신축해야 되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유형이 있고요. 그래서 프로젝트 비전을 쓰실 때 이 유형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발 경험이 없다. 그러면 신축이라는 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유형이 여러분의 역량과 경험에 어떻게 어, 잘 매칭이 되는지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상업용으로만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상업용과 주거용이 혼합된 형태인지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각 프로젝트 비전마다 개발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서에 그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만일 즉시 입주 가능한 부동산을 매입하신다고 하면 그래서 인벤 시설 개선이 필요 없거나 최소한 의무만 필요하다. 그래서 추가 자금 조달 필요성이 적고 그런 장기 대출 가능성이 있죠. 개발 경험이 없어도 무방하고 만약에 뭐 재건축, 대규모 리모델링을 한다면 또는 신축을 한다면 그러면 자금이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과거 개발 경험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유형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프로젝트 비전이 그래서 어느 유형을 원하시는지, 어떤 유형의 프로젝트를 하기 원하는지 신청서를 통해 확인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유형의 어떤 범죄에 속하느냐를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임대 계획 및 프로젝트 영향을 분석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 전면 자가 사용을 하실 건지, 그래서 전체 건물을 다 여러분이 사용을 하실 건지, 아니면 부분을 자가로 사용하고 일부는 제3자 임차라는 것이 있고요. 아니면 전면 제3자를 임차하고 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비전을 쓰실 때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 경험이 어떤 경험이 있는지도 생각해 보시고, 어떤 용도를 생각하시는지, 뭐 소매점이나 식당을 원하시는지, 아니면 잠재적 임차인이 파악이 되었는지, 뭐 필수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유형의 임차인을 원하는지. 그래서 제안된 프로젝트가 주변 지역사회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신규 사업 공간수가 몇 개가 더 생기는지, 그러면 주거 단위가 일자리 수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 몇 개가 생길 수 있는지, 그러면 푸드홀을 한다. 그러면 8개의 그런 사업 공간이 생기고요. 그러면 하나의 공간에서 한 2명의 직원이 있다. 그러면 뭐 16명에서 20명의 일자리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꼭 지키셔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잠재적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요. 인차 계획은 KF 약정 제한 사항을 준수해야 됩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네, 모든 상업 공간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차인에게 임대해야 하며, 상업 면적의 최소 51%는 소규모 사업체에 임대해야 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만약 비영리 단체라면 최소 51%를 소규모 사업체에 임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전면 자가 사용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인차인에 대한 계획인데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적합한 상업 임차인을 유치하기엔 임대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비영리 단체인데 왜 이런 채물 커머스랑 같이 일한다. 그래서 이런 소규모 사업을 지원하고 싶다. 나는 소규모 상인인데, 사업체인데, 네, 나랑 같이 이렇게 이 공간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전략을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은 메인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이 예상 매입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조한 것은 아직 그 부동산을 뭐 딱 가지고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인 거고요. 그래서 유사 부동산 검토, 부동산 또 목표 지역에 어떤 뭐 웨스트 에덴 지역이다라고 하면요. 유사한 부동산을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 정보를 토대로 예산을 네, 짜시고요. 아니면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최근 매입된 것들을 뭐 평당 가격 평가 등 초기 조사 내용을 참조해야 합니다.
뭐 꼭 이 예산을 따라가셔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요. 하지만 실제로 제 조사를 잘하고 있는지, 저 그 프로젝트 계획을 잘하고 있는지 저희가 확인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입 완료에 필요한 추가 자본 확보 계획을 여쭤봅니다. 그래서 잠재적, 말하자면 뭐 100만 불이 필요하다. 그러면 뭐 356만 필요한데, 그러면 뭐 그 차이를 메꿀 수 있는 현금이 있는지, 아니면 렌더가 따로 있는지, 그 자금을 어떻게 어 조달을 할지, 잠재적 자본 제공자가 있는지. 그러면 이렇게 매입을 위해서 뭐 50만 불을 가지고 있다. 내부 자금이 있다. 아니면 또 다른 대출 기관을 통해서 어 자금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뭐 호출이 됐는지, 아니면 승인 예정인 건지. 그래서 자금 조달 유형과 현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슷한 질문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을 할지 신축을 할지, 그래서 이것은 정말 최초 예산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부동산 조건에 따라 예산은 크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전체를 좀 보시는 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 예산이 필요한데, 뭐 식당을 만약에 뭐 차리고 싶다 그랬을 때, 그래서 뭐 평당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실제로 알아보시고,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완료하기에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한지, 어떤 유형인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계산 예산에 집중되어 있다면, 그러면 100만 불 미만일 수 있겠죠. 네. 근데 만약에 리모델링 한다 그러면 얼마만큼 수준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다르겠죠. 근데 신축은 몇백만 불짜리 프로젝트이겠죠. 근데 여러분이 하기 원하는 프로젝트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택을 마련하는 데 있으면 좀 자금을 다르게 또 받으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리서치해 보시고 여러분의 비전에 이렇게 얼마나 맞는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은요, 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산 예산은 뭐 40만 불 정도면 될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추가 자금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완료하는 데 필요하면 추가 확보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동산 매입 기금을 드리는 거지, 그 프로젝트 전체 비용을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네, SEFI, 뭐 잠재적 자금 제공자로 볼 수 있고요. 그 리모델링 위에 필요한 추가 자금을 확보할 계획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비전 섹션은 다 끝났고요. 그다음은 부동산 경험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섹션에서는요, 이제 상업용 또는 복합 용도 부동산의 취득, 재개발, 건설 또는 운영 경험과 팀 구성 방식에 대해 질문합니다. 팀으로 지원하는 경우 두 주체 경험을 종합하여 함께 답변해야 합니다. 그래서 팀으로 지원한다면, 그러면 이 조직의 경험을 모두 종합해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네, 아니요 질문들인데요. 그래서 지난 10년간 부동산 관련 경력에 대해 질문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매입, 상업 공간 포함 시 그러면 있다, 경험이 있다, 그럼 예라고 하고요. 상업용 건물 임차인 시설 개선 공사를 해본 적이 있다. 그래서 세입자였던지 뭐 상관없습니다. 다음은 상업 공간 포함해서 건물 리모델링 경험이 있는지, 상업 공간 포함해서 신축 프로젝트를 하신 적이 있는지.
그래서 최소 12월 개월 이상 임차인이 있는 부동산 소유 또는 관리를 한 적이 있는지, 다음 5년 이상 상업용 임대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부동산 경력이 충분히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들입니다. 그다음은 이제 여러분들이 기술 형식으로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역량 및 팀 구성 방식인데요. 그래서 부동산 매입, 임차 공간 개선, 리모델링 또는 신축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현재 인력 역량 다음 사항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현재 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직원이 있는데 내 상업용 개선 프로젝트를 담당한 직원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이 프로젝트를 할 수 있다. 내가 내 파트너가 있는데 내 조직은 신청을 해본 적 없지만 이 개발업자는 주 신청자고 이 프로젝트를 같이 할 거다.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 경험이 아주 없다면 내가 세입자로 오랫동안 있었고, 그리고 그런 소규모 어 리모델링을 한 적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발전하길 원한다. 그래서 만약에 팀으로 지원하는 경우 그 제안된 파트너십의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왜 협력하기로 했는지, 그래서 이전에 협력한 경험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역할로 얼마나 오랫동안 협력했는지, 이 선택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팀으로 신청하실 때만 해당됩니다. 마지막 부분은요. 지역사회 개발 경력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청사는 네, 팀으로 지원하는 경우 두 기관의 경험을 종합하여 함께 답변해야 합니다. 네, 하나의 답변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질문이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요. 부동산을 매입하고자 하는 지역에서의 과거 활동 또는 관계. 그래서 선호하는 지역에 대해서 선택을 했고 관심이 있는 지역이 있다면, 그래서 이 선호 지역이 있는지, 왜 그 지역을 선호하는지 이제 질문에 입문했을 텐데요. 그 지역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그래서 과거에 그 지역에 경험이 있는지, 뭐 10년 동안 아니면 지역 이해관계자들과 관계가 있다든지, 다른 사업체들과 협업한 기억이 있는지, 또는 이 우선 개발 지역에서 뭐 어떤 경험을 했는지, 뭐 사업 운영이나 조직 활동 주도하거나 뭐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두 번째는 부동산 개발 외에 지역사회 또는 경제 개발 활동 전반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규 이제 작은 사업체들을 지원한 적이 있는지, 지역 행사를 기획한 적이 있는지, 지역 사회 계획 활동 참여 등. 만약에 비영리 단체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기업의 이제 51% 이상은 소기업에 이제 임대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사업체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지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청서 내용은 이제 다 마무리했고요. 이제 평가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하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신청서는 모든 부분을 다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 사항은 네, 그 앞에 부분이 네라고 대답했기 때문에 이제 연결될 부분도 있는데요. 근데 만약 전체를 다 작성하시지 않으면 저희가 평가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꼭 긴 답변이 아니더라도 모든 답변에 반드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평가 기준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요.
그래서 다음 핵심 기준에 따라 평가됩니다. 그래서 주 핵심 기준에 더 이제 중점을 두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각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프로젝트 비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고 있는 건요, 그런 일관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프로젝트 유형, 개발 범위, 임대 계획, 임대 방식이 있는데 이 전반의 일관성을 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비전을 봤을 때 만약에 큰 혼합, 상업 주거 혼합형 부동산을 매입하고 싶다. 하지만 1층에 한 명의 세입자를 두고 싶다. 그러면 이게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입주 가능한 부동산이고 아주 그런데 그러면 큰 식당을 열고 싶다. 그러면 리노베이션이 많이 필요하고 그럼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표와 개발 범위가 임대계획과 이 모든 게 일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예산 추정치 및 자금 조달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아주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동산에 따라 바뀌니까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한 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한된 프로젝트의 잠재적 영향에 대해 평가합니다. 그래서 몇 개의 사업체에게 이제 자리를 만들어주는지, 몇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내는지, 그래서 그건 프로젝트 비전 기준이었고요. 그 다음은요, 신청자의 역량과 프로젝트 비전의 일치성입니다. 그래서 신청서에서 과거의 부동산 경험, 현재 인력 현황, 재정적 준비 상태를 저희가 평가해 볼 텐데요. 근데 그 역량이 신청자가 제안한 프로젝트 비전과 일치하느냐를 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유형을 저희가 아까 이야기했었는데요. 만약에 개발 경험이 전혀 없다. 그러면 신축은 이렇게 일치가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하지만 소규모 리모델링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네, 근데 만약에 리모델링 경험이 좀 있다면 약간의 개발이 가능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인력 환영도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청자들을 선발하는 기준에 있어서 정말 성공할 수 있는 신청자들을 선택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량과 경험이 일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세 가지 기준이 더 있는데요. 그래서 우선 입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카운티가 우선 지정한 상업 지구와의 근접성. 두 번째는 재정 건전성인데요. 신청자의 재정 건전성 및 상업용 또는 복합용 부동산을 소유, 개조 및 운영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역사회 개발 경력이 있는지. 그래서 대상 지역에서의 활동 경험을 포함해서 신청자의 경제 및 지역사회 개발 관련 경험이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신청서 개요는 다 끝마쳤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런 자격 요건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저희에게 질문 보내주셨는데요. 그리고 오늘 Q&A 질문에도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오늘 모든 질문에 답을 드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다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여러분들의 질문을 다 이제 취합해서 답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동산 유형이 이제 해당이 되느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 단계에서 드릴 수 있는 답변을 드리겠지만, 네, 일단은 1단계에서는요, 부동산 유형보다는 여러분의 그 프로젝트 비전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이 더 중요하고요. 제 1단계 신청서의 목표입니다. 네, 만약에 이제 1단계에서 선정이 되시고 나면 그 다음에 프로젝트 제안서를 볼 거고요. 네, 프로그램 목표에 맞는지, 이제 가능 프로젝트인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질문에 저희가 물론 답변은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질의응답으로 넘어가기 전에, 네, 크리스티나, 터미, 뭐 더 할 얘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당장 답변을 해드리기 어려운 것들은 나중에 질문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닝 조정이 매입 이후에 가능하냐 했을 때, 그 매입 때 그 존을 유지해야 됩니다.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가보다 렌트비가 낮아야 된다라는데, 그게 어떻게 정의되고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매년 렌트가 인상할 수 있느냐. 그래서 매입 당시, 그래서 프로그램 행정인들이요, 그 어프레이저를 하면 어떤 렌트가 적합한지, 그래서 저희가 다른 부동산들과 비교를 해볼 거고요. 그래서 시장가는, 그래서 이 가격 이하여야 된다. 그거보다 미만이어야 된다는 저희가 기준을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생활비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포뮬러에 수식에 맞춰서 렌트비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차하고 있는 세입자가 이제 임시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데, 저희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바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워서 나중에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복귀했을 때 이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쓰는지, 그래서 하나 이상의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지. 네, 근데 팀으로 지원을 하셔도 하나의 프로젝트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자면, 그래서 여러 개의 이제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셨는데요. 팀으로 이렇게 지원하셔도 여러 개의 부동산을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만약에 부신청자인 경우에는 다른 주 신청자들과 여러 번 신청할 수 있느냐.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그래서 프로젝트 비전이 여러 개라면 주 신청자로서 그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대한 신청서를 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하실 수 있지만 그 매 기금을 다 받으실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프로젝트에만 해당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세입자들을 선택하는 데는 어떤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세입자는 저희가 정해 놓은 그래서 3년 운영 기준이 있는데요. 거기에 좀 유연성이 있습니까? 네. 그 기준에 대해서는 이제 LA 카운티 내에서 운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뭐 매해 뭐 이렇게 기금을 운영하시는지 질문이 있는데요. 이제 3년 지금 3 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51% 이상이 그 네. 그 면적에 따른 것입니다. 51% 라는 것은. 그러니까 공실 개수가 아니고요. 잘 안 들으셨으면 네 총 면적의 51%가 네 소기업에게 렌트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자체는요. 저희가 신청서 이상의 기금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청서에서 이런 경험과 계획과 조사를 하셨는지, 그런 출처가 있는지, 그래서 다른 그랜트를 받은 적이 있는지, 자금을 마련한 적이 있는지 이제 저희가 그런 부분을 검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전략이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금이 다 마련되어 있어야 될 필요는 없지만 어떻게 실질적으로 자금을 마련할 건지 전략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프로젝트 규모와도 상관이 있겠죠. 또 다른 질문이요. 그래서 그렇다면 비영리 단체라면은 이제 임대인이 되는 건데 거기에는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요. 이 상업 지구의 활성화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규모 업체들을 지원하는 데 기회를 창출하는 데 이제 주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비영리 단체들이 초기 이제 단계에서는요. 그래서 개발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임대인들이나 S코퍼레이션 법인들 그래서 뭔가 개발을 하고 있거나 그렇다면 그래서 비영리 단체에서도 신청할 수 있는 게 그런 소기업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저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주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경제 개발 경험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개발 경험이 없더라도 소기업 사업자들과 협력한 경험이 있다면 그래서 어떤 접근을 할 건지 어떤 파트너들과 일할 건지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미션은 경제 개발입니다. 이 지구에서 경제 활성화. 그래서 이게 대출 기금인지, 네, 그래서 대출입니다. 하지만 또 10년이 지나면 이제 저희가 운영 상황에 따라서 상환을 면제해 드리는 것입니다. 운영 활동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토지를 사셔서 개발을 하셨고, 그래서 3년 동안 개발을 했고, 이제 세입자들이 들어왔고, 그러면 3년이 지나면 10년의 상환 면제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부동산 경험이 많은 파트너들과 어떻게 파트너를 맺을 수 있습니까? 좋은 질문인데요. 그래서 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네, 저희 며칠 전에 인포 세션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 신청자끼리 서로 이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요. 그런 저희가 뒤에서 뭐 이렇게 매칭을 해드리거나 그러지는 않고 이제 함께 모일 수 있는 자리를 공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네, 크리스틴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기업 정보를 막 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연락처 이제 공유하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네, 그 허락하신 분들에 대해서 공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하나 이상의 행정구역에 신청해도 됩니까? 네. 신청서에서 이렇게 선호 지역을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여러 개의 지구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도를 네,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 5 지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튜디오나 갤러리도 소규모 기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상업 활동이 있다면 네, 소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비영리 단체가 아니라 사업체로 등록이 돼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가 사려고 매입하고자 하는 빌딩에 저희가 이미 임차인인 경우 세입자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상황을 저희가 더 자세히 알고 싶긴 하지만 만약에 비즈니스라면 51%로 가 넘는다면 또 다른 여건이 맞는다면 이 부동산 자체가 공실률이 높고 그 부분을 충족을 한다면 그러면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 신청자라면 그 신청 요건에도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지역 경제 활성화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공실률이 좀 높다."라고 보면요. 그래서 이 이걸 부동산을 매입하고 나면 "이런 이런 계획이 있다." 근데 그게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금은 내년에 받을 수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가능은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해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기를 저희도 희망하고 있습니다.
혼합 용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주택으로만 된, 그래서 상업 부동산이어야 되는데요. 상업용 부동산이어야 되는데, 주택이 이게 혼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상업용, 주거용 혼합은 괜찮습니다. 주거용만 안 되고요. 네, 그래서 LA 카운티 프로그램인데 다른 카운티는 좀 그 구역이 다를 수 있어서요. 네, 그래서 상업용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 이상의 부동산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냐. 그래서 만약에 원하시는 부동산이 있으시다면, 네, 그래서 주소, 조건 등 말씀하실 수 있고요. 하지만 이 단계에서는 부동산 자체는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은 프로젝트 비전이 더 중요하고요. 그 시청자가, 그래서 누가 부신청자가 되고 주신청자가 되느냐라고, 만약에 소규모 개발업체라면 주신청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가 책임지고 신청서를 진행을 시킬 것인가에 따라서 주신청자가 정하는 게 될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경우에는, 네, 소규모 개발 업체가 주 신청자가 되고 중소기업이 부 신청자가 됩니다. 부 신청자가 지역사회와 연결점이 있다고 해서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업체가 주 신청자가 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2단계에는 어떤 일들이 있을지 설명을 해드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소개드린, 그래서 만약에 2단계에 선택이 되시면 네, 4주에서 6주 정도 기술 지원이 있고요. 계획은, 네, 그래서 세 가지 제안서를 저희가 받기로 하는데요. 네, 그래서 그 제안된 프로젝트에 대해 어떤 지역을 할지 저희가 추천드리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 DSCLA에서는 그 프로젝트 제안에 따라서 협업과의 부지 선정, 사업 계획, 사전 개발 활동 등을 포함하되 국한되지 않고 대출 승인을 위한 전체 신청서를 준비합니다. 그러면 최소 5가지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2026년 가을에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매입은 2026년 가을이나 2027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만약에 기금을 올해 받으면 내년에 추가 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고요. 네, 아직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서 저희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부신청자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제 프로젝트에
부신청자로는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내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매입한다는 큰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다음에 바로 또 신청할 수 있을지는 저희 현실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수혜받는 분들에게 어떻게 그 기금이 잘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을 할 것입니까?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감시를 할 건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카운티에서 만약에 그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다음 매입자도 그 법을 다 따라야 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릴 거고요. 그런 카운티와 제네시스에서 네, 뭐 기술 지원을 필요해서 포함해서 계속해서 그 지원을 드릴 것입니다. 뭐 세라 크리스틴 더 추가할 내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뭐 부동산 목록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네, 1단계에서는 네, 그런 어떤 뭐 구체적인 부동산 매물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프로젝트 비전이 더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2단계에서 저희가 이제 부동산을 찾는데 그런 기술적 지원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네, 목록은 없는데요. 근데 현재 뭐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들이 뭐가 있는지 근데 카운티 차원에서 네, 카운티 표시는요. 캘리포니아 주법 외에 뭐 따로 없습니다. 네. 네, 카운티 토지는요. 다른 법에 대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 기금으로 네, 카운티 토지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주신청자로서 어떤 경험이 없다면 어 부신청자로 개발업자가 같이 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팀으로 이제 종합해서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만약에 부동산 측에 경험이 전혀 없으시다면 되게 그 프로젝트 범주가 되게 작은 프로젝트를 신청하시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리모델링 게 거의 없이 없는 이제 부동산의 선택하시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재건축을 해야 된다면 그 관련된 부동산 경험이 있는 파트너와 함께 하시는 게 더 성공적일 것입니다. 네, 경험이 없으셔도 신청하실 수 있지만 저희가 추천드리는 것은 의미 있는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면 그런 경험이 있는 파트너와 같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활용도가 낮은 것에 대한 어떤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카운티에서는 지금 내부적으로 의논하고 있는데요. 네, 좀 유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 단계 신청이 이제 시작이 되면 이제 목표와 결과에 이 프로그램 목표와 결과에 이제 부합하는 부분을 이제 찾고 있는데요. 근데 저희가 그 지적 수치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활용도가 뭐 그래서 뭐 최소 금액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지역을 활성화하는 데 중점이 있고요. 그래서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래서 프로젝트 비전을 살펴보고 신청자가 자격이 있는지 그래서 그 프로젝트 실제로 어떻게 실행이 될 건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뭐 제조업이라든지 그래서 B2B 비즈니스가 있고 B2C 업체가 있는데 우선 순위는 네. 이 커뮤니티를 지역 사회를 좀 에 도움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 된다고 하면 네 꼭 그런 손님들을 상대하는 사업이 아니어도 됩니다. 만약에 뭐 일자리가 뭐 50 개가 창출이 된다고 하면 그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저희가 봅니다. 수입제 계획을 저희가 여쭤보는 이유가 잠재적 영향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틴이 이야기한 것 같이 지역사회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부동산 매입 위한 자금을 언제까지 마련하는 그 기한이 있습니까?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2 단계에 선발이 된다면 저희가 그래서 각 프로젝트에 맞는 타임라인을 같이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목표와 실질적으로 이렇게 실현 가능한 계획을 저희가 만들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모두에게 이제 마감일은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특별히 혼합용 부동산은요. 뭐 세금 공제라든지 각 신청서마다 어떤 저희가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타임라인 그 일정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서를 몇 개 정도 받으실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오늘만 해도 350 명이 넘는 분들이 참석을 하셨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최소 100개 이상의 신청서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시간이 다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 단계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해 주시고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질문을 다 취합을 해서 답변과 함께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요 일정 다시 한번 짚어 드립니다. 그래서 5월 5 일부터 이제 신청서가 발부되었고요. 신청서는 6월 30 일에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8월 중순에 선발된 신청자들의 메일로 결과를 통보받고 2 단계로 총됩니다. 그래서 질문이 더 있으시면 저희 웹사이트 방문해 주시고요.
네. 그래서 업데이트가 있다면 저희가 계속해서 보내드릴 수 있기 때문에 네 구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저희 보여드리는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 보내주시고요. 또 구체적인 질문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이메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제기획부 인스타그램, 트위터 다 방문해 주시고요. 네. 프로그램과 여러 자원을 제공해 드립니다.